일반 과세자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공급건에 대해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라면 이 세금계산서를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요. 오늘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 내용 4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칫 실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아무리 급하게 발급하더라도 필수 기재사항들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또는 이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세액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필수 기재사항으로 지정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원인이 되는 거래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인 걸 알 수 있는데요. 필수 기재사항은 이 세금계산서만 봐도 누가 누구와 언제 얼마짜리의 거래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양식에서 나머지 항목들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사업자 주소, 그리고 공급 품목, 공급 수량, 단가 등 중요해 보이는 정보가 많은데요. 세금계산서에서 필수 기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임의적 기재 항목에 해당해서 기재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같은 문제 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딸랑 필수 기재사항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세금계산서 관리에 더 편리한데요. 부가세 신고를 위해 대상 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을 정리할 때 기재 내용이 너무 빈약하면 이 세금계산서가 어떤 내용으로 발급된 건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관리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기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업자 정보 등의 내용은 한 번만 입력해 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공급 시기에 맞춰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화면에도 작성일자에 공급일자를 적도록 안내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만일 공급시기 이후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공급일자라는 점 꼭 기억하고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공급 시기가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급 시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명확하지만 계약 후에 장기간 제공하는 용역이나 부동산을 분양, 임대하는 등등의 경우에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임대의 경우만 잠깐 살펴보면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공급 시기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이고 다른 하나는 매달 받게 되는 월세입니다.
먼저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간주 임대료는 부가세 예정신고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다음으로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명시된 월세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임차인에게서 실제로 월세가 입금된 날이 아니라 계약서상 월세를 받기로 한 날인 것에 주의해야 하고요. 만일 월세를 받기로 한 날에 월세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월세일을 작성일로 해서 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발급기한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공급일에 발급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급해 주는 게 원칙인 겁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렇게 같은 날에 다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일이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작성일로 해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거래처별로 월간 공급가액을 합해서 당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 사실이 증명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 공급일이나 해당 공급월 말일을 작성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만일 발급기간을 넘어서 발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액을 기재하고 세액에는 물품 판매가액의 10%를 기재합니다. 일반 과세자 간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별도인 계약이 일반적이라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조건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 대가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급 대가에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해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 대가 1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공급 대가 100만 원에 110분의 100을 곱해서 나온 금액인 90만 9,091원을 공급가액에 기재하고 110분의 10을 곱해서 나온 9만 909원을 세액에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칫 실수해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커버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하시고 필수기재사항 잘 지켜서 발급기한 내에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